안녕하세요, 수대남입니다. 오늘은 수대남 첫 번째 시리즈 KBO 팀들의 역사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시리즈는 프로야구 이전 실업야구 시대부터 팀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닌 프로야구 출범 이후부터 다룬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제가 사실 야구를 즐겨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에 대한 영상을 만들다 보니 한국 야구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관련된 영상을 더 만들면서 알아가려 합니다. 야구에 대한 지식 수준이 얕기에 틀린 내용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축구, e스포츠를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으니 이 비유가 정확히 맞지 않더라도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관련해서 이런 콘텐츠도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색적인 비난, 조롱만 아니라면 언제든 피드백하는 댓글에는 환영이니까요. 피드백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 비율도 구독을 안 한 분들이 90%가 넘습니다. 구독은 제 영상 퀄리티에 도움이 되니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수대남 첫 번째 시리즈 KBO 팀들의 역사 그 첫 번째 이야기 롯데자이언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시작부터 팀명이 바뀌지 않은 근본 넘치는 롯데자이언츠, 그들은 어떤 역사를 써내려 갔을까요? 롯데자이언츠는 1982년 KBO 창단을 함께한 6팀 중 한 팀입니다. 게다가 삼성 라이온즈와 함께 지금까지 팀명이 바뀌지 않은 팀이기도 하죠. 더 자세한 정보는 저의 세 번째 영상 한국은 왜 야구에 미쳐 있을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시작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82년도, 83년도 각각 6개 팀 중 5, 6등을 기록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야구에 대한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실업리그 시절 강팀 중 하나였던 롯데자이언트 때와는 달리 프로스포츠라는 시스템의 경험 부족, 최동원을 제외한 부실한 투수진, 그리고 전술적 운영 미숙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인 84년도 시즌 롯데자이언츠는 전설을 써내려 갑니다. 83년도 감독 대행을 맡았던 강병철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한 후 도이 쇼스케를 KBO 최초 외국인 코치로 선임하여 팀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된 투수는 롯데 최초의 영구 결번 최동원 뿐이었고 최동원이 선발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도 김용철 선수를 필두로 타선의 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롯데는 후기 리그에서 오비베어스를 1승 차이로 따돌리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그 당시 KBO는 정기리그, 후기리그 각각 50경기씩 진행하여 정기리그 우승팀 삼성 라이온즈와 후기리그 우승팀 롯데자이언츠가 한국 시리즈에서 격돌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정기리그 삼성과의 전적은 1승 9패, 그 막강한 최동원마저 어려움을 겪는 팀이었습니다. 김시진, 이만수 등 막강한 선수들을 자랑하던 삼성 라이온즈는 한국 시리즈 전부터 롯데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나오기 힘든 최동원의 한국 시리즈 5경기 출전 4승이라는 대기록을 바탕으로 롯데는 삼성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둡니다. 이 시즌을 기반으로 롯데는 명실상부한 강팀이 되었고 84년도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역사는 찬란하기만 했을까요? 한국 시리즈 우승 이후 롯데는 이제는 무시 못할 강팀으로 거듭납니다. 특히 이 시기는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로 다뤄질 만큼 낭만 있는 팀이었습니다. 물론 롯데자이언츠의 이야기보다는 최동원과 선동열의 최고의 라이벌의 서사를 담은 영화이긴 했지만 당시 한국 야구와 롯데자이언츠의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1988년 모종의 사건으로 팀 내 최고의 에이스 최동원 선수가 이탈하게 되면서 1988년, 1989년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이 시기를 뒤로하고 1990년대 롯데 자이언츠는 다시 한번 우승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1990 시즌 6등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둔 후 1991 시즌 다시 전설을 써내려가기 위해 강병철 감독을 다시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1992 시즌 강병철 감독은 선수들을 믿는 자신만의 야구 철학으로 정규리그 3위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을 진출한 4강 팀들에게 열세인 성적을 기록하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불안을 갖고 플레이오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우려를 비웃듯 롯데는 결국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는 빙그레 이글스를 만나 4승 3패의 혈투 끝에 8년 만에 극적인 우승을 거둡니다. 이 우승은 부산 전역을 뜨겁게 물들였고 앞으로의 롯데자이언츠도 찬란한 역사를 이어갈 줄만 알았습니다. 우승 후 마음이 조금 나태해졌을까요? 93년도부터 2007년 시즌까지 가을 야구를 단 3번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선수들의 부족한 활약도 부진의 이유가 되겠지만 13년 동안 대행 포함 8번의 감독 교체는 프런트가 구단의 장기적인 야구 철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축구에서 프런트가 감독을 믿고 장기간 운영한 팀들이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은 괜한 이유가 아닙니다. 또한 바르셀로나처럼 팀에 확고한 축구 철학이 있다면 감독이 교체되더라도 방향성을 잡고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99년도에는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여 준우승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프런트의 장기적인 플랜의 부족으로 2003년 백인천 감독의 시대를 역행하는 독재적 운영, 공사 시즌 4년 연속 꼴찌 기록 등 너무나도 어두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는 팬들이 바라는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인기 있는 팀만을 바라던 프런트의 운영 방식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일까요? 새벽치고 길었던 롯데의 어둠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001년 암흑기인 롯데 자이언츠의 최동원의 뒤를 이을 또 다른 거인이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로 이대호 선수죠. 2차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지명된 이대호는 원래는 경남고의 투수였지만 입단 후 내야수로 포지션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 전설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던 이대호는 2006년 롯데의 4번 타자로서 미친 활약을 보여줍니다. 비록 팀은 정규 시즌 7등을 기록했지만 이대호 선수는 자신이 조선의 4번 타자가 될 제목임을 보여주는 해였습니다. 이해 KBO 시상식에서 타율상, 타점상, 홈런상, 장타율상을 휩쓸고 골든글러브 1루수 부문에 선정이 되는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2008년 시즌 롯데의 세 번째 전성기를 이끌었던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팀을 이끌게 됩니다. 이 시기는 이대호 선수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괴적인 타선을 자랑하는 롯데의 팀 컬러를 확실히 가져갑니다. 이는 그의 야구 철학인 노피어 지론이 잘 녹아든 덕분이었고 당시 가을 야구를 가기엔 전력이 약하다 평가되었던 롯데를 1999년 이후 포스트 시즌은 고사하고 꼴찌를 걱정해야 했던 롯데를 3년 연속으로 가을 야구를 이끈 감독인 제리 로이스터는 2번의 우승을 함께한 강병철 감독과 함께 역대 롯데 감독 중 최고라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제리 로이스터 감독의 마지막 해인 2010년 이대호는 전설적인 기록들을 써내려갑니다. 이대호는 이 해에 타격 7관왕, 2번의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탈인간급 기록을 갱신하였고 이해 여름 9경기 연속 홈런에 성공하여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KBO 역사에 한 타자가 한 시즌을 제패한 몇 안되는 시즌 21세기 이후 테임즈, 이정우 등과 함께 KBO 최고의 타자로 평가받습니다. 이 기록은 그가 40년 넘는 롯데 역사에 왜 두 번째 영구 결번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해 롯데는 3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지만 2010년을 끝으로 제리 로이스터 감독은 팀과 결별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2011 시즌을 끝으로 이대호 선수도 일본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 이후 롯데는 2012년까지 5년 연속 가을 야구에 진출하게 되지만 결국 우승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한 번의 전성기 이후 2025년까지 단 한 번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끝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대호 선수는 롯데와의 의리를 지켜 2017년에 돌아와 2022 은퇴 시즌까지 레전드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어 조선의 4번 타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원한 부산의 4번 타자임을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자신의 은퇴 경기에서 투수로 나와 사직구장에서 감동의 은퇴 경기를 끝으로 롯데 팬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4번 타자로 남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타자로 평가받는 추강 대업에서의 대인 이대호는 부산 팬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1등으로 남게 될 겁니다. 여전히 롯데자이언츠는 프런트에 일관되지 못한 구단 운영 철학, 유망주 육성 및 드래프트의 실패, 팀 내 확실한 슈퍼스타의 부재, 주요 선수들의 이탈 등 다양한 이유로 긴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팀이 위기일 때마다 영웅이 등장해왔던 롯데자이언츠,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KBO의 거인들은 영광의 순간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또다시 가장 어두운 새벽을 보내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올 시즌 3위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활기찬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승하던 순간 하나의 팀이 되었던 것처럼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 앞으로의 롯데자이언츠도 확고한 운영 철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프런트를 향한 팬들의 불신은 여전하지만 기나긴 어둠을 깨고 해가 중천이 될 때까지 나아가는 롯데자이언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30년도 더 된 우승의 순간을 부산 시민들의 영원한 염원을 다시 재현할 수 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 맞다! 영상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매주 월요일이나 토요일에 업로드 됩니다.